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월드컵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 조의 상황을 쭉 말씀드리고 그러고 이만저만해서 마킹은 이렇게 합니다로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경기씩 묶어서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조입니다. 2조부터 들어갑니다. 자, 2조의 현재 상황은 독일이 조 1위를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팀들은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모두 정해지게 됩니다. 자, 큐라소와 코트디부아르부터 볼게요. 큐라소는 독일전에서 대패하면서 최악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차전 에콰도르 상대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첫 승점을 따냈는데요. 하지만 결과와 별개로 경기 내용은 따로 봐야 됩니다. 에콰도르가 순도 높은 유효 슈팅을 많이 때렸다라는 것은 큐라소의 수비가 상당히 약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역사적인 선방쇼가 나올 수 있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코트디부아르는 에콰도르 상대로 1대0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뭐 의외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네 했지만 독일 상대로 졌지만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꽤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빠른 속도와 피지컬에서 장점이 있는 팀입니다. 자, 퀴라소는 이번 경기에서도 내려앉아서 버티다가 한 방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경기력을 판단한다면 신승은 퀴라소 상대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 여기서는 퀴라소 승을 일단 코트디부아르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88%가 눌렀네요. 자, 다음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현재 승점 1점으로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패배한 것은 젖잘싸라고 볼 수 있었다면 키러스 상대 무승부는 좀 충격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고 슈팅의 순도 역시는 나쁘지 않지만 이거가 다 득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좀 운이 없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에콰도르 득점력이 상당히 좀 허술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황이고 토너먼트를 위해서 힘을 좀 뺄 가능성이 높은데요. 힘을 뺀다라고 해도 뎁스가 워낙 두텁고 현재 A매치 11연승 중인 기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독일을 내려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상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도 없고 뭐 경고 누적 같은 게 생겨버린다면은 토너먼트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터프하게 막 주전들이 다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콰도르가 퀴라소 상대로도 좀 졸전을 기록을 했는데 독일의 로테이션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냐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동일승을 마킹하기에는 이미 조 1위를 확정짓고 느슨하게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여기 마킹이 조금 어렵습니다. 독일 2군에다 돈 걸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에콰도르를 가기도 그래서 어떻게 눌러야 될까요? 저는 독일의 A매치 11연승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3라운드 최종전들이 좀 치러지고 있는데 좀 확정지은 팀들도 꽤나 힘을 안 빼고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조 1위를 노리는 그런 기세를 좀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독일 승을 그냥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는 일본이 속해 있는 F조입니다. 자, F조는 현재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이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을 하고 있고요. 튀니지는 탈락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 네덜란드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튀니지를 4대0으로 대파했는데요. 대회 시작 전에 핵심 자원들이 다수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좀 우려스러운 시선이 있었지만 튀니지를 완파하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지금 폭넓은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도 조직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어서 일본을 고평가하고 있는데 다만 전력의 면면은 최고의 전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쿠보도 빠지고 지금 부상 이슈가 다수 있어서 상대가 튀니지였다는 거 생각한다면 뭐 경기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웨덴은 튀니지 상대로 5대1로 대승을 기록했지만 네덜란드 상대로 너무나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사카 요케레스의 투톱은 확실한 무기긴 하지만 수비 라인이 불안정합니다. 공격자 힘세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 허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들의 레벨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뒷공간 리스크는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됩니다. 반대로 스웨덴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스웨덴이 라인을 올려서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일본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온전히 일본도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기에는 스웨덴의 공격력이 좋아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잠그는 느낌보다는 조금 난타전 양상이 그려지는데 난타전 양상 속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뭐 일본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스웨덴이 전력은 좋은데 뭐 이상 요케레스 이런 애들이 다 좋은데 짜임새가 너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니까 무승부는 같이 눌러주고 일본 승까지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일본 승무 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튀니지 대 네덜란드 보도록 할게요. 튀니지는 이미 대회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두 경기 동안 9실점을 허용했고 대회 도중에 감독이 바뀌는 등 분위기도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기부여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로 뭐 마킹하기에는 튀니지는 얘기하기 어렵고 네덜란드는 일본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스웨덴을 압도하면서 찍어 눌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권에 근접한 팀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받았는데 일본전에서 다소 아쉬웠지만 좀 스웨덴을 때려 누르면서 뭐 증명이 좀 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렁설렁해도 네덜란드가 이길 거라 보고 95.1%가 마킹이 돼 있네요. 여기서는 다른 이견을 가지는 게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터키가 있는 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D조입니다. 자, D조 현재 상황은 미국이 조 1위를 확정지었고 호주와 파라과이는 사실상 2위 결정전을 치르게 되고 트르키에는 탈락이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트르키에는 전력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미 조별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미국은 2승을 기록하면서 조 1위를 확정지었는데 이 경기에서 미국이 무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토너먼트를 대비해서 카드 관리, 그러니까 지금 경고 누적자들은 다 빼줄 거고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잡고 경기를 나올 겁니다. 반대로 튀르키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동기부여만 놓고 보면은 터키 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이 힘을 빼고 나온다면 여기선 저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그 3차전에서 이미 1위가 확정된 팀들도 힘을 좀 안 빼고 기세를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마냥 터키 승입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승무패에선 저는 이번에 그냥 일단 터키를 한번 역배를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파라과이 대 호주입니다. 파라과이는 현재 1승 1패로 승점 3점입니다. 미국 상대로는 대패했지만 터키 상대로는 클리시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10명이 뛰었음에도 엄청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알미론이 결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도 공격은 아쉬운 팀인데 알미론까지 빠진다면 공격 루트는 더욱더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직전 경기에서 기존의 강점이었던 수비력을 다시 보여준 만큼 버티는 힘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1승 1패 승점 3점입니다. 튀르키예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단추를 잘 깨웠지만 미국 상대로는 어쩔 수 없는 체급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기기만 하더라도 2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원래 호주가 버티는 힘이 센데 이번 경기는 대놓고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팽팽한 저득점 양상의 로우 템포의 경기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파라과이가 와일드카드 이런 거 좀 생각 안 하고 싶으면은 좀 빨리 득점을 하고 뭐 본인들이 2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주의 수비를 본인들이 깰 수 있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양 팀 모두 방패 쪽에 가까워서 저는 이거 무승부 나올 거라 봅니다. 사이좋게 무승부해도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니까 무승부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7번, 8번 노르웨이의 세네갈입니다. 자, 있는 조를 한번 볼까요? 노르웨이 I조입니다. 자, I조 현재 상황은 지금 압도적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나란히 승점 6점을 기록하면서 32강 진출에 성공을 해놨고 세네갈과 이라크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해서 와일드카드를 노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경기는 나란히 32강 진출을 확정했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 1, 2위가 결정이 되고 2조 2위 상대도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운 상대를 만나기 위한 머리 굴리기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뎁스가 두터워서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로테를 돌려도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토너먼트를 앞두고 양팀 모두 무리한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상 리스크, 카드 관리, 체력 안배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이거는 좀 배팅이 좀 어렵네요. 조 1위로 올라간다. 그런 욕심은 프랑스 정도가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프랑스 승을 그냥 누르고 넘어갈게요. 노르웨이가 스쿼드 뎁스가 두텁지 않은데 이 경기에서 프랑스를 잡고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보다는 토너먼트를 대비한 로테이션 운영이 좀 예상이 돼서 요거를 프랑스 승을 눌러주고 혹시나 나이브한 운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승무를 같이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네갈 이라크는 요거는 이제 죽음의 조에 걸려가지고 양 팀 다 2패를 기록해 있는 상황인데 세네갈은 수비가 문제였다.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다. 이스마일라 사르가 노르웨이전에서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공격적에서는 임팩트가 있었다. 하지만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마지막 경기 역시 수비로 뭔가를 푼다기보다는 화력에 기대는 운영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라크는 마찬가지로 너무 강한 조에 들어왔는데 그냥 48개 팀을 보더라도 이라크가 좀 떨어지는 체급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와 프랑스 상대로 7실점을 허용했고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은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공격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후세인이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오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득실 마진도 마이너스 6이라서 이거 와일드카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종의미를 거두는 느낌에 가까운 경기다. 그래서 양팀 모두 사실상 대탈락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 세네갈이 이 득실 마진을 극복을 하면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진행이 됐을 때 한 골을 넣더라도 두 골, 세 골 세네갈은 계속해서 득점을 해야겠죠. 득실 마진을 따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난타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네갈이 체급상으로 이라크한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디슨까지 아니면 오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구도로 보고 있고 세네갈 승을 마킹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가기에 앞서서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경기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카보베르데가 있는 H조입니다. 자, 요조는 지금 순위가 모두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 2위 탈락 구도가 모두 바뀔 수 있는데요. 자, 카보베르데와 사우디 경기 보도록 할게요. 카보베르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 팀입니다. 스페인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첫 경기는 보지니아의 선방을 앞세워서 클린시트 무승부를 기록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두 골이나 넣으면서 공격에서도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전 두 경기는 상대가 강팀이어서 내려앉아서 편하게 축구를 했다면은 사우디는 본인들과 비슷한 약팀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점유율을 가져간 축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이번 경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는 현재 승점 1점입니다.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카보베르데 이기면은 올라갑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까지 잡아준다면 이렇게 졸전을 하고도 조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우루과이 상대로는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 뒤로 정상적인 필드골을 만들지 못했고 공격 기대치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서 카보베르데 수비가 좀 괜찮거든요. 이거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아주 재밌게도 카보베르데가 지금 정배입니다. 정배라는 것은 평가 자체가 카보베르데 쪽이 높다라는 거예요. 카보베르데 승, 그리고 득점이 안 나오는 답답한 경기 무승부. 이렇게 누르는 게 맞는데 사실상 무승부는 양 팀에게 다 독이 되는 상황이라서 무승부가 나올까? 무승부하면은 카보베르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무승부까지 일단은 이거는 취향껏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승무 같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우루과이 대 스페인입니다. 우루과이는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 두 경기 다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름값과 기대치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네스의 부진인데요. 공격에서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전체적으로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또 압박감까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서 최근에 보여준 수비 실수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스페인 상대로는 조금 조급함이 결과로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스페인은 1차전 우승 후보답지 않은 경기력으로 카보베르데 상대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다음 경기 야말이 선발로 나오면서 경기 템포가 바뀌었고 4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만 기록해도 되기 때문에 스페인은 여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선발로 나오냐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야말이 벤치에서 출발한다면은 다시 1차전처럼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라인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상 전력끼리 붙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눌러본다면은 우루과이의 경기력으로 현재 스페인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스페인이 토너먼트를 대비해서 몸 상태가 불안정한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할지는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이 득실 마진이 높아서 사실상 32강이 확정이 돼 있어서 그냥 무승부만 하러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지더라도 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토너먼트에 힘을 좀 쓴다. 힘을 토너먼트 대비 로테이션 안 돌린다라고 하면은 승. 운영을 좀 나이브하게 무승부해도 돼. 그냥 비교도 돼. 이렇게 한다면은 무승부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승부는 좀 과하고 지는 건 좀 과하고 승부까지 이거는 취향껏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조는 이집트가 속해 있는 G조입니다. G조는 현재 모든 팀의 경우 요소가 또 살아있는 직전 조와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 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까지 지금 계산을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까다로운 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 대 이란. 이집트는 현재 1승 1무로 G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데요. 벨기에가 1대1로 비겼고 뉴질랜드를 잡아내면서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살라의 롤을 좀 바꿔줬어요. 약간 그 역할을 좀 분담을 해주면서 이게 지금 이집트의 좀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 수비력 그 기존의 강한 수비력 또한 계속해서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 결장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부상 인원들이 발생하면서 수비도가 빠지게 되는데 이집트가 또 무승부만 기록해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도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란은 현재 2무로 승점 2점입니다. 이번 대회 준비가 가장 매끄럽지 않았던 팀인데도 현재 이란이 32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체급도 낮고 이동거리도 많은 상황에서 투지로 버텨내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미국에서 이란 대표팀 이동 제한을 조금 완화해주면서 지난 경기들보다는 대회 준비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란이 버티는 힘은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 마무리에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라서 무승부 기록했을 때 승점 3점. 그러면은 또 그 와일드카드 경쟁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된다. 무조건 이기긴 해야 되는데, 플랜이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이집트가 의도적으로 버티고 이란이 수비를 못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성급하게 이란이 라인을 올리다가 이집트에게 실점을 하는 장면도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집트가 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승무 같이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질랜드 대 벨기에입니다. 뉴질랜드는 이란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냉정하게 졸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집트 상대로 1대3 패배한 거는 최악의 결과인데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력으로 본인들이 뭔가 승리를 만들어내기에는 전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 경기 모두 득점을 가져간 뒤에 후반 체력과 집중력에서 밀리면서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요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벨기에는 지금 2무 기록 중입니다. 이집트전에서 겨우 상대 자책골로 무승부 기록했고요. 이란전은 무득점으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값이 높고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만 지금 강하지 않은 두 팀을 상대로 두 경기 동안 본인들의 득점이 없었다. 공격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다행인 점은 도쿠가 좀 돌아와서 조커 활용이 된다라는 점은 벨기에의 최근 답답한 득점력에 좀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좀 호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벨기에 승을 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전력 차이, 이름값, 동기부여를 놓고 보면은 벨기에가 이겨야 하는데, 이번 대회 최대 이변 중에 벨기에가 탈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또 무승부 기록하고 와일드카드에서 떨어지는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아니면 이란이 이집트를 상대로 패배를 한다면 3무하고 2위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참 민망한 상황이지만 벨기에를 지금 승을 막 찍을 수 있나? 이것도 승이 맞긴 한데요. 뉴질랜드가 전력이 너무 떨어져서. 근데 지금 벨기에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고 도쿠가 정상 컨디션으로 못 나온다면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취향껏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조는 파나마가 있는 L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L조 현재 상황은 잉글랜드, 가나, 크로아티아가 순위 경쟁을 하고 있고요. 파나마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파나마는 두 경기를 모두 수비적으로 버텨내는 모습은 보였지만 공격 기대치가 너무 낮았고 정신력이 좀 수비력으로 나타나고 있던 와중에 이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비 집중력이 발휘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카라스키아가 빠지면서 공수 양면에서 큰 기대치를 가져가기는 어렵다. 잉글랜드는 크로아티아전 나쁘지 않았지만 가나전에서는 가나의 철벽 수비를 뚫지 못하고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토너먼트를 대비한 로테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린다 해도 팀 뎁스 자체가 두텁습니다. 백업 자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파나마는 압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파나마가 대탈락했는데 집중력을 가져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잉글랜드 승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 네덜란드하고 거의 마킹이 흡사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크로아티아 대 가나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잉글랜드에게 2대4로 패배했고 파나마 상대로는 겨우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을 가지고 미드필더진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크로아티아의 강점인데 예전에 비해서 노세아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파나마 상대로 경기력이 압도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버티는 팀을 상대로 공격에서 활로를 찾는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가나는 현재 L조에서 수비적으로는 가장 단단한 팀입니다. 대회 준비가 어수선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할 거다라고 봤는데 두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잉글랜드전 클린시트는 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승점 상황 현재 승점 상황이 비교도 2위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비적인 운영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세메뇨 그리고 토마스 아산테 같은 전환할 때 날카로운 그런 창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크로아티아가 공격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나의 수비력을 단순 비교해 본다면은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뚫는 데는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다만 가나 역시 쿠두스의 부재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공격력으로는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수비력으로 버틴다라고 봤을 때 또 크로아티아가 못 뚫고 무승부 나오지 않을까.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무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4,000원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뭔가 하나 배팅을 빼줘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면 뭐 두 개까지 빼도 될 것 같고요. 음. 뉴질랜드 무승부까지 누르는 거는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소선인 것 같아요. 예, 최소선으로 32조합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뭐 댓글이 막 달립니다. 이 새끼 승무패 졸라 못하네라고 하지만 승무패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확률로만 따지면 840만 분의 1인가요? 이거 로또만큼 괴랄한 확률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분석의 영역도 있겠지만 14경기를 다 맞출 것 같으면 승무패를 안 하죠. 이거 그냥 다 단일 마킹으로 해가지고 돈만 걸어도 돈을 땁니다. 하지만 승무패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먹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 14경기가 이변 없이 다 공이 둥글어서 결대로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했을 때 그냥 막 겐토로 이건 부러질 것 같아 촉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경기 내용의 정보를 좀 아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내용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와 또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